저는 싱가포르에서 한 2년, 말레이시아에서 한 1년, 그 주변 좀 돌아보고 공부 좀 하고 일어나고 이렇게 지내보면서 열대를 좀 살아봤는데도 이 더운 거 영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정말 덥군요. 이제는 더위가 거의 10월 무렵까지 10월 상수까지는 가니까 한참 더 견뎌야 될 텐데 조심들 하십시오. 오늘은 책 얘기 하나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2003년에 일본에서 출간이 돼서 무려 한 430여만 부가 팔렸다는 아주 공전저루의 대히트를 했던 책이 하나 있죠. 바보의 벽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책인데요. 일본의 요로 다케시라고 하는 의과학자입니다. 해부학을 전공한 의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간의 뇌를 기본으로 해서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 이것을 연구하고서 거기다 이제 철학을 담아서 자신이 살아본 인생 경험에 철학을 담아서 편안하게 쓴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죠. 이 책이 아주 대히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내놓은 책이 바보의 벽 430만 부가 팔렸고, 그게 다 팔리고 난 다음에 다시 2차로 바보의 벽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이게 또 50여만 부가 팔리는 아주 대히트를 했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히트를 한 이유를 보면 이게 무슨 아주 고도의 의과학적인 전문성을 담은 이런 책이 아니고 의과학자의 눈으로 본 세상 사람들의 의식구조, 그리고 소통하는 인간과 인간들이 어떻게 의식을 서로 형성하고 소통하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과학적 시각하고 얼버무려서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편안하게 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독자분들께서도 이 책 읽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 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생체공학적으로 얘기하면 뇌구조 속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바보의 벽이라는 것에 가로막혀서 이 벽 밖에 있는 그 바보의 벽이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쪽으로만 그냥 보면 그 벽 바깥에 있는 이런 세상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경향들이 인간들에게는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데요. 근원적으로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나는 항상 옳다라는 생각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서 저도 반성을 해보면 나도 좀 그때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끼리 서로 마음을 탁 터놓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야기를 해도 서로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관계가 좋아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식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다.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죠. 혼내와 다데마에라고 그러죠. 혼내.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속마음, 진짜 속마음, 한자로 본음이라고 쓰고 혼내라고 읽지요. 그런가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모습으로 내보이는, 밖으로 내보이는 나의 언어, 그런 입장, 한자로 건전, 세울 건자 앞전자를 써서 건전이라고 쓰면서 다데마에라고 그러는데, 일본인들은 이 두 개가 다른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것이 그들의 문화니까 아마도 그런 경향이 좀 더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데 작용을 했을 가능성은 있을 겁니다. 일본의 문화라는 게 700여 년을 갖다가 무사들이 완전히 지배하는, 그 무사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거죠. 거기서 여성들의 위치라는 건 뭐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위치였죠. 일본의 무사 시대의 그 여성들의 위치라는 건 그냥 선물로다가 주고받고 막 이러는 거였으니까요. 자기 아내도 막
적장에게 선물로 줬다가 그쪽에서 그거 받았다가 딸도 주고 던지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죠. 아무나 길 가다가라도 여성들은 무사가 내 씨를 받아라 그러면 그냥 아무 데서나 자리 펴놓고 씨를 받아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자기 속마음 다 드러내서 보여주고 나서 글쎄요 목숨 부지하기가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하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요새 우리 이 정치하는 사람들 이거 들여다보다 보면은 이 요로다케시 말이 여기서 현장에서 실현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완전히 무슨 바보들의 벽을 딱 머리 가운데다 치고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런 또 강조를 합니다.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어느 정도 이상은 생각하기를 단념을 하는 경향이 있고 어느 단계를 지나가면 더 이상 생각을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죠? 이 정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거기서 끝 이런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사고의 정지가 일어나게 되고 이렇게 사고가 정지되는 걸 이제 스스로 만든 벽이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고가 정지되면 상대방하고 서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귀는 닫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에게는 어떤 설명을 해도 결국 소용이 없는 거다. 소통이라는 게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기회들이 꽤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라게 돼요. 이 사람 내 얘기 지금 듣고 있는 건 맞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력자가 될수록 그런 경향이 더 심한 것 같죠. 난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들어주지.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듣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는 짓 보면 뭐 전혀 듣지 않은 거죠. 그 앞에서는 참 좋은 말씀 오늘 많이 들었습니다. 참 뭐 선배님이 어떻고 뭐 선생님이 어떻고 이제 이래놓고 그러고서 나중에는 보면 들은 거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요로다케시가 또 힘줘서 더 강조를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쉽게 믿어버리고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실 같은 거는 가급적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에 다가가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겉으로 하는 말이지 정말로 속마음으로 자기 생각과 다른 어떤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 특히 현대에 오면서 이 복잡다기한 세상에서 생존 경쟁이 그만큼 더 이제 각박해진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현대인이라고 부르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스스로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더욱 강화하고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나 혼자만 생각해도 내 능력 갖고도 세상은 필요한 만큼 이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알려고만 하면 모든 걸 알 수 있다. 자기의 생각이 혹시나 틀리지 않았을까 이런 회의를 갖는 법은 참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이 바보의 벽, 머릿속에 그 바보의 벽이 딱 쳐져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글쎄요, 요새는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다가도 이제 그런 생각 퍼뜩퍼뜩 드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흑판에다가 이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하는 타입인데 이 PPT 쏘고 이러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야 교수쯤 됐으면은 자기가 강의할 거는 달달달 외우고 있어야지. 그 정도는 그냥 꿰고 있어야지. 무슨 PPT 써놓고 그걸 학생들 앞에서 읽으면 말이 되겠냐 해서 그냥 침 튀겨가면서 분필가루 날려가면서 그냥 칠판 가득하게 한 3시간 강의하려면 그 흑판 저 끝에서 저 끝까지 3번은 왔다 갔다 해야지 이제 한 강의 끝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번뜩 보면은 이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를 스마트폰에다 물어보고 있는 거죠. 나도 여기서 찾으면 이거 하면 그냥 다 알 수 있어. 뭐 요새 그런 경향이 피차 많아지죠.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도 얘기하다 보면은 그냥
거기서 검색하고 이러는 거 흔히 겪는데 나도 이것만 가지면 그냥 다 할 수 있어. 이런 고집과 이런 착각들에 솔직히 많이들 빠져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사물에 대한 그러다가 보니까 오해나 편견에 빠지기 쉽고 이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한 그 내용들 그건 사실 왜 그렇게 믿습니까? 거기도 엄청나게 잘못이 많고 오류가 많은 그 자료 상자인데 거기에 있으면 그거는 그냥 믿어버리죠. 그리고는 거기서 얻은 자기의 지식이 자기의 신념이라고 받아들이고 거기 벽을 넘어서 바깥 세상하고는 소통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저자가 이제 강조를 한다. 그리고 이 요로다케 씨는 인간이 이렇게 바보들의 벽에 갇히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로 세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모든 사물에는 정답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인간들이, 현대인들이. 옛날 살던 사람들보다는 지금 정보가 무척 많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지식이 많이 누적돼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다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 산다는 거죠. 두 번째, 많은 현대인들이 상식의 존재라는 것을 아주 쉽게 믿는다는 겁니다. 이건 상식이야. 자기가 상식이라고 한번 받아들이면 그건 세상 없어도 그냥 상식이 되는 거지요. 그 상식에 맞지 않는 다른 현상이나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면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 우리 댓글 문화라는 곳에서 아주 흔하게 접하는 사실 현대적인 현상인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우리가 채널 24K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은 모든 사물은 어떤 특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정답과 상식에 의해서 전부 일반화할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신념을 양보할 수가 없게 되고 그게 결국 바보의 벽을 쌓는 이제 꼴이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분석을 하는 거죠. 저희 입장에서 그래 이런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언어로다가 번안을 한번 해보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삼라만상이라는 사물은 사실 무한한 다면성을 갖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런 상자 하나가 이 약상자인데요. 이제 사람은 먹지도 않은 약상자인데 이런 상자 하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상자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섬세하게 묘사를 해서 이 상자를 보지 않은 제3자에게 정확한 모습을 그가 상상할 수 있도록 전달할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떻게 묘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쪽을 본 사람은 여기 얘기만 설명할 거고 이 위를 본 사람은 여기 설명할 거고 이쪽 본 사람은 또 이쪽 생각에 설명하고 밑바닥 본 사람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만 하겠죠. 이거를 동시에 다 얘기한다? 쉽지 않은 얘기죠. 이 상자의 재질이 어떻게 생겼는지, 인쇄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글자는 어떤 모양으로 썼는지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이거는 입체물이기 때문에 시각을 조금만 바꿔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부 또 보이게 됩니다. 모든 삼라만상은 이와 같은 무한한 다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한 다면성을.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무한한 다면성을 다 인식해야만 그 사물을 인식하는 거는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부분이 늘 그렇게 모든 걸 다면적으로 완전하게 이해하고 인식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오면서 습관화시켜온 영역, 그 시각, 그 범위만큼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나의 지식 체계로 축적하고 그 기초 위에서 세상 사물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고정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습관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형성된 자기 시각,
이거를 개성이라고 하고 신념이라고 이제 표현도 멋있게 하는데 따지고 보면 전부 자기중심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처럼 웬만큼 마음을 먹고 수련을 하고 하지 않은 한 대개 인간들은 결국 자기중심주의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서 심각한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않고 운 좋게 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속 터놓고 시야를 넓히고 서로를 소통하고 그런 기회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종교적인 얘기의 경우가 가장 그런 신념이 강한 것이니까 예를 들어보면 알라라는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사람과 야훼라고 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 둘이 소통해서 그게 얘기가 되기 참 어려운 얘기죠. 신 같은 거 존재하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신이 없이 어떻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둘이 소통한다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인해서 이해관계까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덜 발달한 덜 진화된 그런 존재들인 거다. 그걸 뭐 이제 바보의 벽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의 심성과 그 심성이 형성되고 그렇게 심성이 형성된 결과가 가져오는 현실이 이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책 얘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나라에 대권을 잡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요새 한참 뭐 쇼를 합니다. 우리 채널 24K에서 참 진작에 그 후보 선출하고 하는데 미스터 트롯에서라도 좀 배워라. 채널 24K에서 그 얘기하고 난 뒤에 국민의힘에서 지난 시장 선거 보선을 하면서 뭐 미스터 트롯 흉내를 낸다 뭐 이렇게 하고 난 뒤로 대변인 뽑는 것도 또 이제 뭐 배틀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유행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야, 이 사람들 정말 서로가 이렇게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참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물론 이제 쇼같이 보여서 뭐 시민들의 관심을 일으키고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뭐 성공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들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정말 이 장면을 통해서 이들 간에서는 서로가 하는 얘기를 서로 알아듣고 있기는 한 건가? 이게 참 의심스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 나라에 5천만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살림살이를 맡겠다. 그거를 총괄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나오는 사람. 그 정도 감이 되는 사람이려면 그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인품이 얼마나 큼직해야 하겠습니까? 그에게서 바보의 벽 같은 거를 그들에게서 느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무슨 일반인들보다도 일반 시민들보다도 국민들보다도 더 완강한 바보들의 벽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더욱이 이게 여야의 경계를 넘어서고 또는 한 그룹 속에서의 경쟁적 관계가 형성되고 나면 전혀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제 비아냥거리고 깐죽거리고 흉잡고 차마 주먹질까지는 못 가니까 그냥 험한 소리들에 쏟아내고 결국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들이 과연 5천만의 삶, 그 속에 섞여 있는 나의 삶을 결국 이 중에서 누군가 나와서 좌지우지를 할 건데 참 당황스러운 거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대한 정치 소외의 의식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이 심화되면 사회 소외가 일어나게 되고 대규모의 정치 미토, 정치 거부
불참 이런 상황이 형성되는 것 아닌가. 적어도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이면 그들의 진솔한 모습, 그 큰 그릇의 모습 이런 걸 보여서 아유 난 투표 같은 거 절대 안 해 이러던 사람들까지도 야 이번에 내가 꼭 찍을 거야. 내가 그 친구 때문이라도 나 이거 꼭 찍을 거야. 그 사람 진짜 약감이더라. 인품이 그냥 보이잖아. 그리고 그 지식이 뭐 막히는 게 없더구만. 좀 이런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노력이라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왕 자기가 뭐 다 그렇게 달달 꿰일 수 없고 그런 천재가 아니라면 적어도 바보들의 벽에 갇힌 사람은 아니다라는 정도는 보여주려는 노력. 그런 노력이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그리고 결국은 내 운명을 참 어쩔 수 없이 저항할 힘도 없어서 그 사람 손에서 휘둘려야 할 사람 그 사람들이 양아치 소리나 듣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건 우리가 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의 격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 유머, 인간적인 유머라도 가득 찬 그런 인격적인 사람들이 돼보려고 애들 좀 써주시지요.